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그 법률위원장 이용우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데요. 이자가 이제 이거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여기에 나왔거든요. 이용우가 이제 이거 MBC의 김종배의 이거 시선 집중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이제 이거 떠들었느냐. 434억 토해내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당에서 이걸 이게 어떻게 안 낼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거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용우 이자가 이게 어떤 자냐? 이거 보니까 이게 노네요. 국회의원인데 이자가 이제 이거 고향은 74년생이네. 이용우가 74년생. 고향은 이제 이거 전북 완주. 지금 현재 이거 인천 서구을 옛날에 그 아마 논란이 많았죠. 그때 공천 받고도 이게 여러 가지로 그 위임장 변호사 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이자가 이게 이용우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총선 때 많이 비판도 했잖아요. 위임장을 막 안 냈다가 한 번에 내고 막 그때 인천에 이게 이용우입니다. 이자가 이게 434억을 법률 검토 중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할까? 요걸 이게 저 미리 꼼수를, 미리 그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100만 이상, 이걸 이게 그 예상하는 게 아직 압도적입니다. 물론 이제 뭐 겉으로야 무죄를 뭐 확신한다 어쩌 해도 그렇게 쉽진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그 판사 리스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그 판사들이 격론을 벌여가지고 오늘 이제 그 보도 자료도 못 냈다. 이건 상당히 그 이상 난기류는 맞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 만나면 막 비행기 흔들흔들 하듯이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만 난리 난 게 아니에요. 법원도 이게 다 판사들도 정치성이 있잖아요. 지역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법원도 이게 그 난기류인 거예요. 헌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 경고도 하고요. 너무 이게 안이하게 그냥 낙관에 젖어서 뒤통수 바로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용우가 자기들도 이게 뭐 말은 이게 무죄 확신한다 하지만 또 이게 대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여기 100만 이상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민주당이 진짜 천막으로 이게 가야 되거든요. 팔고. 물론 이게 뭐 돈은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보조금이 그러니까 당사도 이게 한 400억 되고 현금도 한 400억 넘는다는 게 말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냥 낼 수는 있는데 자기들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왜 자기들도 이게 100만 이상 생각이 되니까 이걸 이게 그 청기를 누설한 거예요. 법률 검토 중이다. 지금 이제 그 진짜 뭐 보통 이 그 천막 당사로 광화문에 갔는데 그 바람에 그냥 천막 타서 난리가 버렸다는데 야 역시 이게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네. 공의 정의로우신.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천막 치는데 철가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난리 버렸잖아 그냥. 완전히 뭐 하늘의 바람에 신풍 옛날에 그 일본의 신풍처럼. 하여튼 중요한 게 434억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떻게든 이게 토해내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보존 받은 거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이용우가 법률 검토 중이다. 자기는 이게 어떤 방법을 쓸까? 거기에 이미 청기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이용우가 이게 그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434억의 보존에 대해서 이미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자기가 밝히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보존 비용 반환 조항, 이 조항을 건드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250조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고 요걸로 이게 그 100만 이상 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보존받은 434억을 토해내는데 요 434억을 토해내게 하는 요 조항
요게 핵심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랬냐면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의 기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당이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 요걸 유추할 때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저는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하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이가 두 번이나 250조 허위사실 공표했잖아요. 여기 두 번이나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오늘요. 오늘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을 기각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이러면요. 바로 이제 그냥 헌법 소원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 문영배 정계선이 있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가지고 그러면 이게 헌법 소원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중요한 게 가처분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소원할 때 가처분 받죠. 아예 헌법 소원은 가처분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가처분은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다투 봐야 되니까 일단 이게 434억을 토해내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250조 허위사실 공표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이게 가처분을 아마 신청하면서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 이게 아마 법률검토 1차적인 전략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벌써 공청회 하고 지금 법안 준비가 끝났대요. 헌재로 가서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헌재도 만만치 않잖아. 우리 우파 재판관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특히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434억 보존 조항은 또 모르지. 그러니까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 434억을 토해낼 때 이렇게 갈 겁니다. 가처분 헌법 소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당이 기책 사유가 있을 때는 토해낸다. 근데 당이 아무 잘못도 없고 후보가 잘못한 경우에 당이 토해내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렇게 제한적 해석으로 헌법 소원 갈 수가 있다. 이걸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용호 하는 놈이 이놈이 하는 말이 그 이야기야. 자, 434억을 무조건 반환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민주당이 당이 기책 사유가 있을 때는 오케이 토해낼게. 근데 당은 아무 잘못이 없고 후보가 이재명이가 허위로 근데 이 말해버린 걸 당이 어떻게 그걸 막냐, 이런 경우는 토해내는 게 가혹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헌법소원을 가겠다, 이 뜻으로 보입니다. 딱 이게 이용호가 그랬잖아. 일어났잖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의 기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이야기거든. 야, 이놈들이 뭐 대충 보면 말은 맞는 거지만 근데요, 당의 대선 후보가 잘못하면 이게 당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의 이재명이 잘못이 당의 잘못이지. 다 이게 일반적으로 후보를 잘못 낸 당의 기책 사유가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걸 구별해가지고, 그럼 이게 당 잘못과 이재명 잘못을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그러게 충분히 자기들은 헌법소원으로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 왜 무조건 당이 434를 토해내느냐? 이재명이 잘못 아니냐? 야, 이런 피노함에게 이재명을 손절할 수도 있겠네. 이재명이 네 잘못이다. 우리 당은 잘못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지 뭐. 반 이재명 쪽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반명에서는 이재명 당신이 잘못된 거지 당이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의 아마 전략이 나올 것 같다.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살아있는 게 그대로 자꾸 법을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악법들 너무 많아. 와, 요즘 이게 국회 가면 진짜 잉크하고 종이가 아까운 말도 안 되는 게 법안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저는 충분히 법을 개정한다 봅니다. 아직 대법원까지 두세 달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법을 바꿔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434억을
무조건 토해내는 거는 위헌이다. 자기들이 안 토해내게 제한해버리는 거야. 당이 잘못 있을 때만 토해내도록. 요런 게 법안을 개정해버리면요. 개정해버리면 이게 안 토해내야 되잖아요. 왜? 제가 항상 그랬잖아. 법률안을 개정했을 때 이거 소급이라는 게 이미 아직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은 무조건 이게 소급한다고. 그게 우리 형법 1조 1항이거든. 형법 1조 1항이 법률은 불소급이 원칙인데 다만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은 소급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이재명이는 또는 이게 민주당은 무조건 전 한다 봐요. 한번 봅시다. 오늘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 기각된다. 그 기각된다 보고 선고하니까 그걸 이게 제청하면 재판이 중단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각된다 보고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바로 이게 헌법 소원으로 가처분해서 헌법재판소로 간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법률을 개정을 해서 개정법으로 이게 막는다. 이 민주당 이놈들이 순순하게 434억을 토해내겠습니다. 이럴 놈이 아니고 이재명이도 순순하게 나 재판 선고해서 대선에 불출마하고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이럴 놈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용우 인천 서구의 이용우 법률위원장입니다. 그래도 어린 놈이라도 법률위원장이에요. 이자가 누설한 민주당의 전략은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략,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소원하고 법 바꾸는 거. 근데 오늘 저도 이게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 본 전략이에요. 이용우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한 거 434억을 토해내되 쪼갠다는 거야. 당이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토해내, 오케이. 근데 당의 기책 사유가 없고 후보 개인의 기책 사유일 때는 안 토해내게 한번 이게 다투 보겠다. 법률 검토해서. 요거는 이게 처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나오는 전략이다. 야, 근데 그게 대해서 비판을 하면 보통은 이게 그냥 우리 사용자 책임처럼 보통 이게 대표이사가 잘못하면 회사가 책임지듯이 보통 이게 후보가 잘못하면 당연히 연대 책임으로 지는데 그게 당이 꼭 기책 사유 있다 없다 따질 수 있냐? 그게 후보 기책 사유와 당의 기책 사유를 쪼개가지고 하나는 토해내고 하나는 안 토해내고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민주당의 전략은 아마 이게 두 개 쪼개서 어떻게든 안 토해내겠다. 이런 게 전략을 처음으로 이용우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밝힌 거다. 이거는 상당히 뉴스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민주당이 이런 전략으로 아마 이게 어떻게든 434억을 안 토해내도록 아마 이게 할 겁니다. 법률 개정이든 헌법 소위든 이걸 우리는 끝까지 막아내서 과연 이게 당의 기책 사유가 이재명이가 잘못한 게 당의 기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재명이 같은 놈을 후보를 만든 것도 이게 당의 책임이고요.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 정당의 책임이지.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후보 잘못이죠, 뭐. 그렇잖아요. 전부 후보 잘못이지. 그러면 이게 당이 토해내게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는 다 정당은 이게 후보를 잘못 공천한 이런 게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기책이 없어도. 근데 이걸 쪼개가 하겠다는 이런 게 민주당의 꼼수를 처음부터 우리는 경고해서 분쇄해버려야 된다. 분쇄해버려야 된다. 하늘이 두 동을 놔도 434억은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다. 민주당이 돈이 쓸데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게 저는 민주당도 연대 책임으로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고 꼼수를 분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시입니다. 오늘 100만 이상만 넣으면 이제 끝납니다. 대법원은 의미가 없다. 양형 안 하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이게 비관해서도 안 되지만 또 이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담담하게 차분하게 한번 오후 2시 결론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도 이게 만약에 또 100만 명 넣어도 또 플랜 B가 있잖아요.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 장관도 대법원도 있고요. 이런 거 1대1이면 또 대법원도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게 이재명이가 무조건 이게 100만 이상 논다고 좀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를 해놔야 된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오후 2시에 한번 선고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